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이유로 압박을 받은 결과 사퇴를 했습니다. 2주 뒤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SNS에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애도의 글을 올렸고요. 3주 뒤인 1월 7일에는 팬카페 위니후니의 강남 한 카페에서 한 전 대표가 발견되었다. 이런 목격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이제 1월 9일에는 친한동훈계 의원들 1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 시즌2를 개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이제 시즌 1기였고, 이제 시즌 2기에 들어선다. 그런 내용입니다. 친한계 핵심인 김종혁 전 그 최고위원이 지난 1월 1일에 한 방송에서 한 전 대표가 1월 중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전 대표의 활동이 없으니까 1월 활동 재개설에 이제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김 전 최고가 1월 22일 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직후에 대략 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한창이던 2024년 3월 5일부터 7일 사이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 지지율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는데 그 직후에 한국갤럽 5월 7일부터 9일 사이 같은 조사에서는 17%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로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이제 9월 4주차 같은 조사에서 15%, 11월 1주차 조사에서 14%, 12월 1주차 조사에서 11%, 이런 식으로 이제 하향 추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급기야 대표 사퇴 직후에 이제 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17일부터 19일 사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것에서는 한 전 대표 지지율이 5%로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표 역할을 수행한 불과 9개월 사이에 최고점 24%에서 최저점 5%로까지 급전직하를 하고 만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한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지금 막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범보수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1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고 김문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는 속에 김문수 장관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 이거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23년 12월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초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이제 임명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원조 친한계로 이제 불리면서 지난해 총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윤핵관들하고 이 공천 문제로 충돌 내지는 갈등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한 전 대표의 반기를 들죠.
그러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제 붕괴를 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죠. 이후에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용산 관저 앞 여당 의원 집회에 동참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뭐 친윤계로 활동 중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당시에 또 다른 친한계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도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 해체가 이제 촉진이 됐고 그 바람에 한 전 대표 역시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졌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한때 20여 명에 달했던 친한계가 절대 숫자 면에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응집력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약화가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일부 친한계 이탈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중대 결단을 내릴 때 참모하고 잘 상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불통 논란까지 지금 불거진 그런 그 상황이고요. 한 전 대표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너무 엘리트 의식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향후에 조직 강화를 한다든지 외연 확대를 할 때 역시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의 대표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 아무 정치인에게 부여되는 그런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진 못했다는 거죠.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표 역할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계속 상승을 했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시절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하고 잠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곧바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죠. 총선 때 또 유세 지원차 재래시장 방문했을 때에는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서 생닭을 들고 흔드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당시에 논란을 또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헌, 위법이다. 뭐 이렇게 당차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정작 탄핵소추안 처리 때는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좀 당내 혼선이 좀 유발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면서 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여부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덥석 수용을 해서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죠. 최근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친한계로 하여금 찬성표를 던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력 그리고 본인의 복귀 의지 이런 걸 보여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처럼 중대한 정치적 국면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 전 대표는 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대표에 당선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패싱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원점에서 좀 재논의하자라고 얘기했다가 이걸 또 거부당하는 그래서 차별화는커녕 계속 좀 독대만 애걸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이제 계기로 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는 것이 옳았는데 이때도 차별화에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우왕좌왕 결국 사퇴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이것이 아마 그나마 남은 마지막 차별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이것도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번에도 차별화를 만약에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아바타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 얘기는 곧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지지율 그런 것도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